책이 찢어지잖아요. 자꾸 테이프를 붙이게 돼요. 테이프 안 쓰세요? 저는 안 쓰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비닐 투명 테이프 그게 굉장히 유독한 책 산화를 더 가속화시켜요. 책 수선하다가 잘 안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위험한 순간들이 있나요? 많아요. 책에 물을 쏟으면 빨리 냉동실에 넣어라. 진짜예요? 네, 진짜 이게 약간 민간요법 같이 들리는데 네, 안녕하세요. 망건당TV 구독자 여러분. 심채경의 과학 감성 심채경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반가워할 것 같은 분을 한분 모셨는데요. 책이 특히 망가졌을 때 버려야 되나, 뭐 이거를 다시 고쳐서 쓰기에는 좀 너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될 때 찾아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영 책수선의 배재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영 책수선을 운영하고 있는 책수선가 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 책을 고치는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이 책을 내면서 책을 만드는 사람이 또 되셨잖아요. 어떤가요? 사실 이렇게까지 책에 연관된 삶을 살게 될 줄은 잘 몰랐는데 책을 읽는다는 건 사실 정서적인 그냥 어떤 위안을 하려고 저는 이제 읽는 편인데 수선하는 거는 살짝 파괴 쾌감이 있어요. 파괴요? 네, 뭔가 다 분해해 볼 수 있고 책을 그리고 파괴되고 훼손되고 이런 모습들이 일상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즐거워하는 편인데 출간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한번 해봤지만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네.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시자 또 책을 냈으니까 작가님이라고도 불리게 되고 어느 쪽이 더 편하세요? 저는 그냥 책 수선가가 제일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책 수선가 재영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게 되겠고요. 이게 국내에는 이런 책 수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책 수선가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좀 낯설고 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이거를 한국에 있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분야였고 직업으로서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였는데 분명히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저 말고도 당연히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잘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여질 만큼 그 수가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책을 수선한다는 거하고 복원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책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수선가를 선택하셨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이 보통 책 고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복원 이런 걸 제일 떠올려요. 근데 사실 저는 수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는 한데 오래된 책이면 약간 복원, 뭐 문화재 복원 이런 말을 쓸 것 같긴 해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복원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직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아니어서 가장 정확한 명칭은 보존가예요. 그 보존이라는 말 안에 이제 보존도 있고 보전도 있는데 그게 약간 미세한 뜻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보존가가 가장 정확한 명칭이고 그 안에서 복원이 있고 또 수선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저는 이제 수선이라는 말을 쓴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원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문화재만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런 벽이 좀 느껴져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친숙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수선하면은 뭐 구두 수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옷 수선 이런 것처럼 책도 수선. 좀 일상적인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럼 이런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국내에서 만나보시거나 한 적 있으세요? 책 수선가 모임 이런 거 없나요? 제가 일단 알기로는 없고요. 아마 저를 빼고 있을 수도 있지만 활발히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저도 책 수선가 단톡방 이런 거 하나 개설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래된 책, 찢어진 책 이런 게 집에 너무 많잖아요. 찢어졌지만 버릴 수 없는 책, 반으로 쫙 갈라졌지만 버릴 수 없는 책이 너무 많아서 책을 읽다 보면 책 안에 이제 책을 어떻게 의뢰받은 책을 어떻게 수선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의뢰된 책들이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은 책들이 많거든요. 특히 사전이나 우편 같은 거를 맡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아끼던 그런
국어 대사전이 네. 있었거든요. 국어 사전들은 책장이 얇고 금방 잘 찢어지고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맞춤법도 시대가 딱 바뀌면 바뀌고 글이 좀 바뀌더라고요. 단어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국어 사전이라는 거는 시대를 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를 버렸거든요. 책 열자마자 이제 국어 사전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 걸 작업할 때는 어떠세요? 이게 책이 사실 저는 지나간 국어 사전은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 집에도 그 엄청 무거운 국어 사전이 제일 밑에 책장에 깔려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저도 읽고 살았던 그런 종류의 책인데 이 의뢰자분이 그런 책을 들고 오셨을 때 저도 조금 충격이었던 게 그냥 나한텐 단순히 그냥 엄마 아빠가 사다 놓은 무겁고 어렵고 재미없는 책 인터넷이 없던 네. 시절에는 집에 항상 그게 네. 하나씩 있었죠. 그냥 그런 책일 뿐이었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런 책이 그냥 유일한 친구였을 수도 있구나라는 맞아. 거를 그때 처음 저도 약간 뒤통수 맞은 듯이 아 책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소중해질 수 있구나 약간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분의 어떤 그런 모든 감정이나 기억들을 막 헤아리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의뢰자분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와 책이란 게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있네 약간 좀 그때그때 깨닫는 게 좀 많아요. 의뢰인들의 사연이 책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책 작업하신 내용 중에 특이했던 것도 하나는 100여 년 정도 된 책들을 많이 의뢰를 받으시는데 앞에 천으로 쌓여있는 양장본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천에 어떤 금박으로 글씨가 책 제목이 써 있었는데 그 글씨도 좀 날아간 그런 상태의 책을 받으셨어요. 그 책을 수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도 다시 새로 씌우시고 천을 새로 씌우면 천에 새겨져 있던 그 글씨가 책 표지랑 출판사 이름이 다 없어지니까 그걸 새로 만드시고 근데 그 글씨체를 똑같이 하려고 엄청 헤매셨잖아요. 똑같은 폰트를 뭐지 찾으시다가 이 폰트를 직접 스캔을 따서 본인이 폰트를 만들어서 새로 입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책 같은 경우는 그 의뢰자분께서 그게 초판이었어요. 그 책 자체가 좀 귀한 책이었고 기본적으로 책 복원 작업에 있어가지고 초판인 경우에는 최대한 수선을 하는 흔적이 안 남는 게 가장 좋은 수선이에요. 최대한 이거를 원본의 모습을 가깝게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는데 마침 이제 그런 폰트 작업까지 저한테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었으니까 아니 맡기시는 분은 폰트를 만드실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다행히 이제 저에게 기술이 있어서 그 의뢰자분한테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죠. 혹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근데 흔쾌히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잘했습니다. 비슷한 폰트로 그냥 인쇄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원의 의미가 아니죠. 왠지 그걸 읽고 나니까 천도 되게 똑같은 걸로 구하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천을 구할 수 없었다면 이 실을 풀어서 다시 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마 똑같은 겉사계를 쉽게 구할 수 없었으면 아마 저는 동대문 천시장에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천을 구해서 배접을 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 의뢰자분한테 이제 그거를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라고 허락을 구할 때에는 이게 혹시 비용 문제도 있지 않나요? 폰트 작업까지 하면 폰트 비용도 받으시는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좀 추가 비용이 발생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당연히 고지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거기에서 서로 오케이가 되면 진행을 해요. 그 맡기시는 분은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다 보면 다 오케이를 하세요. 사실 모든 책 수성가가 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아마 전에 그런 디자인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책에 보면은 종이를 수선한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좀 몇 개 나오는데 너무 감쪽같이 이렇게 감쪽같이 다시 붙이시더라고요. 보통 테이프로 붙이거나 집에서는 테이프로 붙이거나 풀로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뭔가 특별한 풀을 쓰시는 거죠. PVA 계열 접착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특별한
특별하지만 또 특별하지 않다면 흔하게 요즘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류의 풀이어서 그런가요? 저희 문방구 같은 데 가면 하얀색 50 본드 목공풀. 있잖아요. 네. 그게 다 PVA 계열 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수용성이어서 물을 섞어서 이제 농도를 조절해서 쓰는 건데 사실 거의 비슷한 거라고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목공풀에다가 물을 좀 넣어서 희석시켜서 빡빡한 경우에는 물을 좀 섞어서 좀 더 이렇게 묽게 해서 쓰기도 하고 종이 상태에 따라 혹은 좀 더 되직한 농도가 필요하면 조금 더 말려가지고 좀 묵직하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사실 PVA 계열 풀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제품은 아니에요. 일반인 분들도. 목공풀은 하얗게 되잖아요. 굳으면. 마르면은 투명해져. 아, 그렇구나. 무독성이어가지고 인체도 좀 우회하고 근데 그 외에도 사실 뭐 밀가루 풀이라던가 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아, 예전에 엄마들이 집에서 떡 만들 때 밀가루 풀 네, 써가지고 하는 하시잖아요. 것처럼 그 실제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리고 악교도 여전히 쓰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재료는 아니에요. 좀 번거롭기도 하고 네, 만들기가 네, 네. 요즘은 대체돼서 쓸 수 있는 신소재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편한 걸 씁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풀은 좀 구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딱풀은 왜 안 돼요? 딱풀도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안 되던데. 사람들이 보통 책 수선 뭐 책 복원한다 이러면 굉장히 뭔가 특별한 도구나 뭔가 제품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하는 걸 보면은 재료는 특별할 게 크게 없어요. 도구도 뭐 가끔 이쑤시개를 그냥 쓰기도 하고 봄폴더도 뭐 요즘 구하기 너무 쉽고 쓰는 재료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익숙한 재료를 얼마나 더 익숙하게 잘 능숙하게 해내느냐, 소화해내느냐 차이인 것 같고 재료와 도구는 사실상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테이프를 붙이지 말라고 책에서 그러시는데 테이프 안 붙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책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풀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테이프를 붙이게 돼요. 근데 특히 어린이들 책은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넘기다가 그 테이프 옆에가 이제 찢어지잖아요. 테이프는 딱 붙어 있고 테이프는 안 쓰세요? 저는 안 쓰는데 테이프도 사실 종류가 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구하는 흔히 말하는 그 비닐 투명 테이프 그게 굉장히 유독한 책에는 유독한 거고 왜냐면 그게 워낙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책 산화를 더 가속화시켜요. 정말 아끼는 책이 찢어졌다.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으로는 찢어진 채로 보관을 하시다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그래도 어떻게든 수습을 좀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보수용 테이프가 따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반 테이프하고 조금 차이점이 이제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변색을 덜 시키고 종이를 자체적으로 변색도 덜 되고 산화도 덜 되고 이물질도 덜 묻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걸 쓰는 건데요. 그걸 쓰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죠. 이게 계속 산화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책장이 이렇게 좀 노랗게 오래되면 변색되는 것이 산화 때문이라고 책에 적으셨어요. 애프터 사진 보면은 이게 책에 이 면을 하얗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를. 이런 거는 어떤 원리인가요? 책의 옆부분을 배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면 부분을 클리닝하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정말 없애는 거예요. 갈아서 없앨 수도 있고요. 그런 지우개나 사포같이 건식으로 클리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잘라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1mm, 0.5mm 아주 살짝 그런 식으로 이제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책이 산화된다고 해서 그걸 표백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세탁할 때 표백제 우리 뭐 산소계 표백제, 염소계 표백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산성화된 종이를 좀 밝게 하려면 그런 다시 산성이었던 것을 되돌리는 그런 물질들도 사용을 하시나요? 네,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약간 후처리 때 이제 중성화 시키려고 사용하는 거고 저희가 목욕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종이를 물에 담그시는 건 아니죠? 영어권에선 베이딩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굳이 번역하면 이제 목욕시키는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종이를 물에 담궈요. 담궈도 되나요? 아무 물에나 담그면 안 되긴 하는데 수돗물은 좀 위험하고요. 따로 쓰는 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물에다가 완전히 다 적셔서 담궈 놓고 종이 상태에 따라서 반나절 담궈 두는 경우도 있고 시간 조절은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염 물질들을 빼내고 삼투압 현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빼내고 그렇게 몇 번을 목욕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한 장의 종이를. 그렇게 해서 좀 그 변색된 거나 오염된 거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실 책에 물을 쏟거나 음료수를 쏟는 거가 거의 최악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거든요. 한 번은 정말 책을 사자마자 거기에 커피를 쏟아가지고 진짜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뭐 수용액이겠죠. 약품으로 처리한 수용액이겠지만 담궈도 된다는 굉장히 낯선데 그거 어떻게 말리죠? 마르는 과정에서 우그러들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거치는 과정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강한 압을 줘서 말리는 거죠. 프레스 같은 데 넣어서 젖은 상태로요? 네, 젖은 상태로 그럼 나중에 열면은 책장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낱장 다 따로따로 말려야 돼요. 그리고 펠트 천이나 또 그 사이에 끼워두는 또 다른 종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해가지고 급속하게 말리면 안 되고 서서히 말리거나 프레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좀 평평하게 말리는 또 다른 방법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종이 상태에 따라 또 다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집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책에 물을 쏟으면 빨리 냉동실에 넣어라. 진짜예요? 네, 진짜. 진짜. 이게 약간 민간요법 같이 들리는데 네. 과학자 앞에서 과학 원리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말씀해주세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로 좀 그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요즘 나오는 종이들은 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올 때 종이를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젤라틴 성분을 좀 섞어요. 근데 그 젤라틴 성분은 나중에 물이나 액체나 이런 거랑 이렇게 닿으면 수축하는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이의 물의 입자나 이런 것들이 교란이 돼서 이렇게 배열이 어그러지면서 종이가 이렇게 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냉동실에 이렇게 탁 넣으면 물이 증발하거나 수축하는 현상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천천히 마르면서 수분은 천천히 날아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최대한 이제 원본 형태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 민간요법이라 이게 되는 건가 이런 체할 때 손 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체할 때 손 따는 것만큼 효과가 있긴 있네요. 근데 책 수선하다가 좀 잘 안 되는 순간도 있지 않아요? 책을 물에 담그는 거 지금 아직도 마음이 잘 와닿지 않고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나요? 수선할 때? 많아요. 많은데요. 네. 너무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종이 상태가 튼튼한 그런 책들인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100년 된 종이, 막 몇 세기 전 종이 막 이런 게 들어오면은 종이 자체가 이미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사실 종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어려운 상태의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목욕을 시키거나 하면은 이 종이가 약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으로 약해진 상태로 저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많고 이제 그럴 때는 엄청 긴장하죠. 양장본 같은 경우에 이 책을 들다가 첫 번째 표지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장이 여기가 뜯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가 다 엉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이 이제 낱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책들도 많이 받으셨죠. 가장 흔하게 들어오는 의뢰 케이스예요. 요즘 양장본이 워낙 또 흔하게 많이 보급이 되니까 그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책 내지랑 표지를 완전히 분리했다가 안에 제일 중요한 구조물을 교체를 해서 다시 합체를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파괴의 짜릿한 네, 순간. 해체의 이야기 있죠. 네. 의뢰인들이 이 책을 왜 맡겼는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아까처럼 뭐 폰트를 새로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표지를 완전히 교체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의뢰인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이분은 책 수성가라기보다는 상담사에 가깝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에 쌓여있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좀 어떠세요? 또 상담가의 느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을 막 책을 고치고 종이를 고치고 하는 그 순간보다 의뢰자분을 대할 때 그때 더 어렵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이 감정선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서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초반에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스스로 경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너무 감동적일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많이 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의뢰자라면 의뢰하러 갔다가 울고 나올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우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약간은 한 발짝 물러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요. 거기에 너무 몰입이 되면요. 제가 일을 못해요. 너무 두려워요. 이 책이나 이 종이를 대하기가. 좀만 잘못하면 네. 그분의 그 모든 추억이 막 그게 너무 책임감이 필요 이상으로 저를 좀 잡아먹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의뢰자분하고 미팅을 할 때도 그런 감정적인 면에서 조금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리고 제 책이 아니니까 그건. 제 기억이 아니니까. 미팅을 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건 책마다 좀 다른데 짧게는 뭐 한 20-30분 걸릴 때도 있고 짧게는? 좀 길게 걸리면 1시간 넘게 예, 소요될 때도 있고요. 또 1회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몇 번 다시 오셔서 또 매 단계마다 상담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상담도 해야 되고 또 감정도 울고 가시면 또 눈물도 닦아드려야 되고 상태를 다시 복원하는 것도 있지만 폰트 디자인 하실 때도 있고 천도 사러 가셔야 되고 너무 일의 종류가 많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어쨌든 한 자영업자 한 명으로서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이제 연구실의 직원으로 일할 때에는 내가 책 수선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부터 해서 뭐 정산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 하는 일은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부분에서만큼은 뭐 카페를 하시거나 편의점을 하시거나 개인 출판을 하시거나 어떤 종류의 자영업자들도 다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대표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의 직업에 관련된 다른 사람의 일에 관련된 이야기나 책을 접할 때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많아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 주변에는 대부분 출판업계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작가분들이시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프리랜서거나 자영업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는 분야는 좀 다르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시즌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서로 다를 바가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직업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많죠. 혹시 그 연남동의 작업실 주변의 이웃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세요? 주로 이제 카페 사장님들 많으시고 또 출판업계 분들이 그 골목에 좀 많으세요. 서점들도 많고 독립서점들도 최근에 많이 생겼고 그래서 자리를 거기로 잡으신 건가요? 그런 면도 좀 있어요. 네. 원래 책을 좋아하고 또 책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이군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 각자 자기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가끔 보면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자기 직업에 대한 책을 쓸 때 그 책에서 되게 비슷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 책도 사실은 보면서 약간 이공계의 느낌이 조금 있고 과학자의 느낌, 화학가의 느낌이 약간 있고요.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 발 더 나가가서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고쳐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그런 고민하시는 모습들이 여기 좀 담겨 있어서 저는 이 책이 단지 책 수선에 대한 책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좀 몇 년 됐잖아요. 이제 사실 이 책이 처음 나올 때 그 SNS를 확 달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SNS에서 책을 접하게 돼서 저는 이제 초판 샀습니다. 책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책 나오자마자 바로 거의 예약 주문하다시피 해가지고 샀는데 좀 유명해지셨죠. 그러면 전보다 비슷한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새로운 전혀 다른 종류의 의뢰가 더 많아졌어요? 종류 자체는 좀 책 초반에 보면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쫙 펴가지고 읽고 접고 책 왜 그렇게 함부로 보시는 거죠? 소중히 봐야 할 이유가 저한테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파손된 책만 사거든요. 사실 온라인에서 책을 살 때 주문 요청하는 칸이 있잖아요. 가능하시다면 환불 절대 요청하지 않을 테니 파본으로 보내주시면 진짜예요? 그러면 파본이 네. 와요?